안녕하세요. 월전TV 대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반값은 아니지만 감정가 대비 30% 떨어진 가격에도 주변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구미에 위치한 방 11개짜리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은 76평 되고요. 건물 면적은 4층까지 해서 120평입니다. 감정가 6억 5천만 원에서 최저가 4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위쪽으로 가까운 곳에는 금호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금호 공업고등학교 그리고 한국폴리텍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밑으로는 쭉 내려오시다 보면 롯데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도 이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또 내려보면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무려 3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LG 이노텍 공장을 포함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요새 구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LG 이노텍부터 해서 SK 등 대기업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주변은 비슷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거리에 위치해서 이 건물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은 사다리꼴로 생겼고요. 외벽 상태는 깔끔하게 보입니다. 우측 소로로 길게 접해 있습니다. 삼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차하기는 수월해 보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여기에 8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측 도로폭은 4m 정도로 보이고요. 양쪽으로는 다가구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북쪽인데 북측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북측에서 남측으로 보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벽면이 좁아 보입니다. 1층에는 임대 연락처가 붙어 있고요. 다시 반대로 북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식당도 보이고요.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로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 양쪽에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끝쪽으로는 밭이 있는 주택이 나옵니다. 양갈래로 4m 정도의 소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계속 가다 보면 사거리가 하나 나오고요. 한 바퀴 휘 돌아봅니다. 동쪽으로 경사가 높아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속 남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역시 도로에도 차량 주차가 많습니다. 주택과 다가구가 많이 보이고요. 끝으로는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까지 도보로는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물건 위치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으로 큰 도로변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쭉 나가면 큰 도로가 나와서 한 바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로 보이고요. 아주 큰 도로가 나옵니다. 큰 도로변에 CU와 GS 편의점뿐만 아니라 사무실, 상가 건물들이 보입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로 봤던 삼거리에서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다음 이건 반대편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 모습입니다. 도어락이 붙어 있습니다. 좌측에 우편함이 보이고요. 반송함을 포함해서 총 12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로에서 바라보는 모습, 다음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현황입니다. 총 6명의 현황이 나오고요. 5층에 2명, 2층에 2명, 3층에 2명. 전부 전입일자는 등기부 말소 기준인 새마을금고 등기 설정일 2015년 4월 20일 날짜보다도 모두 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받아도 저희에겐 문제될 건 없습니다. 503호의 월세가 250만원에 26만원, 이건 원룸 같고요. 그 다음 501호는 전세금으로 보증금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투룸의 규모로 보이고요. 방 2개 그리고 거실 하나 있는 구조가 정투룸입니다. 502호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은 현장에서 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안내문을 남겨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로서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호, 205, 302, 303호는 점유자 미상이지만 전입자가 있어 기타 점유로 체크하였으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점유자 4명은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였으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점유자로 정리하였음. 현재 임차인 현황수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공실률이 주변에는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이 22년 9월에 되었고요. 총 3분이 지분으로 나눠 가져서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20년 11월에 상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오고요. 15년 4월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하루 뒷날인 2015년 4월 22일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분은 501호 임차인이고요.
아쉽게도 근저당보다 하루 늦습니다. 권리 금액은 아까 보셨다시피 보증금 6,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권리로는 가압류 2개가 걸려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카드사고요. 22년 4월 20일에 임차권 설정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개인 가압류가 있고요. 압류가 2개 있습니다. 국세인 것 같습니다. 세무서가 2개 있고요. 그 다음 22년 11월 18일에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땡땡씨는 202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3년 7월에 김땡땡님께서 임차권 설정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 303호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차 현황상에서 권리신고한 임차인과 그리고 등기부의 임차권 그리고 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을 모두 합하면 총 7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위험한 권리자들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 시점은 작년 12월에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 비교 사례를 통해서 감정되었습니다. 결과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각 층별로 38평씩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각 4세대씩 있고요. 면적과 세대수로 대략 계산해보자면 각 층별로 원룸 3개, 투룸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계산되어집니다. 현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 규모를 하나 이상은 확인하셔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야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이용 계획은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측정이 되고 직선거리 50m입니다. 근처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위해가 되는 요소를 규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슬라브 지붕의 4층 단독주택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석재 붙임, 드라이비트, 스톤 코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바닥은 장판지 그리고 타일 등으로 마감, 창호는 하이샤시가 되겠습니다. 1층은 주차장, 아까 이 부분은 보셨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11가구 내용이 나오고요. 1층 계단실, 2층, 3층 4가구, 4층이 3가구, 그리고 밑으로 보면 주차대 수가 나오죠. 8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건축 사용 승인일 2015년 4월 9년차 정도 되겠네요. 지금 23년 10월 되니까 좀 전에 보셨던 우편함의 개수 그리고 건물의 로드뷰와 사진으로 본 상태 건축물 대장 확인 결과 전체적으로 불법의 요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의 요소로는 방 쪼개기 그리고 증축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요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초중고 학구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광평초등학교가 440m 학구 상세 정보로 들어가서 학교 상세 정보를 보면은 공립이라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상세한 이 학교의 정보가 나옵니다. 학생 수가 323명, 교원 수가 23명, 급식 정보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등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다음은 중학교. 가장 가까운 곳이 광평중학교 715m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고등학교. 가장 가까운 곳은 금호고등학교 그리고 금호공업고등학교로 나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입찰표 작성을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고요. 개인정보만 입력하시고 밑으로 입찰 가격 결정 후에 작성하시고 프린트를 누르시면 바로 입찰표가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입찰표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봉투는 법원에서 받으시고요. 다음은 시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맵을 자주 봅니다. 상가라든지 토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밸류맵을 보고요. 아파트는 아실 어플을 보고 있습니다. 밸류맵을 클릭하겠습니다. 주소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나옵니다. 유형은 단독 다가구만 남기고 모두 없앱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거래 연도는 최근 3년을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 2023년 최근에 거래된 건물을 봅니다. 대지 면적이 127평에 건물 면적 199평입니다. 거래된 금액은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됐네요. 그럼 건물 면적당 평당 590만 원으로 나오고요. 우측 상단 로드뷰로 어떤 건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는 경매 물건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밑으로 건축 연도가 나오네요. 2011년입니다. 경매 물건이 건축 연도가 2015년이었죠. 한 4년 차이 나고요. 더 오래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거리의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좀 높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까운 곳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름드리 이름 보이시죠? 예, 건물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37평에 건물 면적이 198평입니다. 6억 2,800만 원에 거래됐네요. 이 건물은 앞에는 폭 4m의 소로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의 시세보다 낮게 거래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은 네이버 매물 보겠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고 다가구만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연면적이 548제곱에 매매 가격은 7억 7천 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624제곱의 매매가 8억 원 순으로 있습니다. 월세 시세는 원룸 같은 경우는 25에서 30만 원 사이로 한다고요. 투룸 시세는 35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구미에 위치한 방 11개짜리의 다가구 물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금호 테크노밸리, 그리고 여러 학교, 마트, 국가산업단지 등 편의시설과 직장이 아주 가까운 접근성이 아주 우수했고요. 건물의 상태도 좋아 보였습니다. 불법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쪼개기라든지 그리고 증축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의 권리 분석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실거래 가격과 매물의 매매 가격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방 11개에서 나오는 월세는 350에서 380만 원 사이로 조사가 됩니다. 만약 이 월세를 통해서 70% 수익률로 계산한다면 6억 초반대의 가치로 평가되고요. 8% 수익률 계산으로는 5억 후반대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